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지난주에 9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으로는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캐나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략 난감이죠. 서구 쪽은 거리두기 완화로 크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지난주 초에 러시아군이 전투태세로 임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긴장했다가 러시아군이 철군한다는 푸틴의 말에 주요국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S&P 지수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무려 1.58%나 상승했습니다. S&P 이 지도를 보시면 푸른색 일색이죠.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미국과 영국과 나토 측에서는 정말로 러시아군이 철수했는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곳에 박격포 공격을 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주말 바이든이 푸틴 우크라이나 공격을 결심했고 수일 내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전 세계가 다시 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희비가 엇갈렸던 한 주였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 또는 새 들어오는 사람이 갑인 상황으로 주택시장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선행지수에 해당되는 전셋값이 2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던 영끌족이 지금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명 중 4명은 올해 부동산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9.7%로 급등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다는 뜻이죠. 시장 전망치의 2배를 껑충 넘어선 숫자입니다. 미시건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굉장히 내려왔죠. 예상은 67.5였는데 실제는 61.7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미국 1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4%에서 1.65%로 둔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실질 주당 평균 임금 소득은 오히려 미국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근로자들 그리고 서민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석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에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로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연말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화하지 않으면 금리를 빠르게 오를 준비가 됐다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의에서 기존 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한다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금리는 내렸습니다. 여기 S&P 500 차트를 보시면요. 16일날 회의록이 공개된 시점인 2시부터 S&P 500 지수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이 2024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약 35%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스피 주가 월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차트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코스피 주가 차트는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는 이번 달부터 바닥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상승하지 않을까, 또는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S&P 500 차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했죠. 지난주에 S&P 500은 1.44%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 차트는요 9.33% 하락했습니다. 전저점인 4326, 이 지수가 지지될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죠. 마이너스 1.60%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14.43% 빠졌고요. 마찬가지로 전저점인 13,300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가 차트 주가는 미국과 달리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8.17% 떨어졌습니다. 현재로 보면 전저점인 2614포인트가 바닥이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는 것 아닌가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주간 금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온스당 1900달러 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에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고점에서 별 변동 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고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도 고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8번째, 우크라이나 정리하겠습니다. 주초에 발표된 미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7%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가 여전히 높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1분기 성장률 예상치 1월 실질 주당 임금 소득 모두가 감소 또는 저조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전망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중에 미 연준은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를 우호적으로 해석했고요. 당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월 소비자 판매 지수도 예상은 2.1%였는데 3.8%로 높게 나와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떠들썩했죠. 주초에는 러시아 철군 소식이 들리면서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중반에 우크라이나가 친러 지역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다시 세계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내놔서 또다시 세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또 전 세계 경제 시장을 뒤흔든 한 주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의 현재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저희들은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